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최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겠죠. 예.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기 국회를 앞두고 느닷없이 단식을, 그것도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여론도 지금 시점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이 발언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단식한다는 건 결국 땡깡 부리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했던 이 본인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단식이 아니라 제1야당 168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정기국회에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단식했던 모습들을 사실 기억하기는 어려운데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했었다고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중앙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 제대로 된 단식 모습을 본 기억은 없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 단식에 돌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검찰의 소환 조사도 받아야 될 텐데요. 단식하는 사람한테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소환 조사 나가겠다. 지난번 이 소환 요구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소환 조사에 나갔을 때 그 연단을 쌓고 마이크에 올라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리고 나를 부르면 소환조사 100번이라도 받겠다고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환조사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부터 단식투쟁에 나서게 된 현 상황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환조사가 이재명 대표가 두렵다면 소환조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영장이 청구된다면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약속들이 있지만 지금 벌써부터 국회가 갖고 있는 방탄을 활용할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1야당 전체를 이렇게 본인의 단식 투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느낌 주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여쭤볼 게 이게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당 내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관련 여론조사 지금 사실 4시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의 의뢰로 조사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여야 가상대결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서울 강서구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RDD 포집트를 통한 자동 응답 방식이고요. 자, 응답률은 2.4%.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진교훈 민주당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30.1%, 김태우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29.9%로 나타나서 이 차이가 1% 포인트도 안 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수도권 위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아무튼 여론조사 한번 부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게요. 이거 안 하면은 걸려요. 굉장히 힘듭니다. 고맙습니다.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를 말씀 주셨다는 건 그만큼 현재 있는 수도권의 여론들이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이곳저곳 여론조사에서 많이 잡힙니다.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 기반으로 또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응답률이 좀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또 MBS 여론조사나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응답률이 많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언제든지 수도권에 있는 여론조사는 뭐 한 일주일, 보름 사이에 5%, 10%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걸 지금 현재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부족하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아하. 양당 모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수도권 요 강북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당협위원장이고 그렇죠. 예.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서 그 당시 단 한 달 반 정도의 수도권의 여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집권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유불리보다는 정권 교체 이후에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정권 교체 이후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런 방식의 국민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예. 또 서울 수도권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 12년 만에 많은 단체장들을 또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체감되는 새로운 기대감들을 심어줄 때 여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부족한 의석에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에 힘을 한번 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여론들이 모이게 될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있는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갖고 이것이 위기다, 아니면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길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국민의힘은 고민 중입니까? 강서구청장이 공천이요? 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0월달 선거기 때문에 이제 9월달에 접어들게 되면 후보 등록 등 다가오는 일정들이 순차적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내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원칙에 관한 문제, 이게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사면으로 인해서 많은 내용들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그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문제, 여기에 조금 더 의견들이 힘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타 다양한 의견들까지도 다 수렴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기간 내에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의 마지막 선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이거 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의 예. 서울시장 선거가 그러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또 부산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조직력이 흔들리고 또 여기에서 그 이후로 있게 되는 대선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에 이끌려서 사실상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던 적이 있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 대선까지 명분도 잃고 또 실리도 잃었던 많은 측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선거의 유불리, 여론조사의 유불리보다도 우리가 가야 되는 원칙과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심사숙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들 조만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출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한동훈 장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선거 초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 관심법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한동훈 장관의 성격과 스타일을 보면 누가 삼고 초려한다고 이게 안 나올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결국은 이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워낙 또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또 지지층들의 적극적인 응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너무 이르게 이 정치권에서 총선에 바로 출마해야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예.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있는 많은 법무행정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정점에 있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이후에 되는 구속영장 청구, 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 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괜히 정치적인 오해를 살 법한 일에는 뭐 아직까지는 연루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 뭐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자, 네. 제가 이 그 여론조사는 일부에서 제가 그 개요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진 않고요. 오늘 NBS 여론조사가 나왔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부터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선뜻 만족하는 국민들 혹은 뭐 세계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그 불가피성 그리고 IAEA의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의 과학적 접근하게 되는지를 따라서 하나둘씩 꼼꼼하게 따지고 또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그 영향들이 우리 대한민국 해역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기에 이 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과 또 선전선동을 통해서 과도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킨 측면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여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지금 이 오염수 방류 이후로 우리 수산업계에 미치는 타격, 걱정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저희 집권당에는 다가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아주 작은 피해라도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의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이 지지율 흔들리는 거 이거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초창기 이재명 대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방사능 테러라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반일 감정 고치, 이 정치 선동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내어놨지만 실제 이 과학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오염수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신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또 외교적인 문제에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우병 사태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5%포인트 빠진 거는 사실 그때에 비하면 크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지지율이 빠졌을 뿐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광화문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예. 또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들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좀 배제하고 주변에 대한 우려를 보게 되면 이건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 우리 대한민국 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염수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 용어 변경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용어 변경 검토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수협 회장께서 이 오염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리수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 과장되고 또 거짓된 선전선동의 커다란 피해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어업인들, 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제사회 기준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뼈아픈 감정들을 갖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은 이게 단순히 우리의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국제사회가 공인돼 있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이 용어들을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소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김남국 의원이 꼼수 탈당이다. 결국 민주당이 징계를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줬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당내에서 징계도 하지 않게 도망갈 뒷문을 열어주고 이제 국회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예. 제명 권고라고 하는 강력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까지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스스로 김남국 의원이 우리 식구다.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명하거나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과거 조폭식 논리를 그대로 국민 앞에 국회가 보여준 이른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그 정치 생명이 뭐 끝났다. 전재수 의원은 어제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하고 거기 동의하십니까?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도? 정치 생명의 여부를 떠나가고요. 예. 그러면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난 심각한 위법적 또 도덕성을 위배한 행동들이 이어졌을 때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하랍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예. 민주당이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점으로 모든 일들에 대한 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이건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라고 하는 레토릭과 프레임만 씌우게 되면 모든 걸 벗어날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징계하기 전에 저는 이번 국회 임기 동안에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다시는 국회의원 안 할 겁니다라고 하면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거든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은 이런 기준이 아닐 것이고 예. 김남국 의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부결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입 밖에 꺼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